안녕하세요. 대입영어 전문 채널 투쌤영어 송쌤 함쌤입니다. 네, 신학기를 맞아 슬기로운 고3 생활과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투쌤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부에서는 고3 내신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 2부에서는 모고 및 수능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기라 좀 바쁘셨죠? 예. 네. 다음 주에 이제 다가올 네. 그 모의고사 준비 네. 수업하느라고요. 네. 또 좀 있으면 저 중간고사에 있어서 네. 교과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좀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항상 1년 내내 사실 선생님들이 다 바쁘지만 네. 특히 이제 신학기 때는 또 특히 또 고3을 또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들 네. 많이 좀 바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내신 대비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다뤄볼 텐데 일단 먼저 3월 모의고사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먼저 3월 고사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 송쌤께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고와 네. 3학년 모의고사에 이제 차이점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큰 차이는 없잖아요. 네네. 이제 왜냐면 이제 차이점을 굳이 말한다면은 이제 유형적인 부분이나 네. 또는 아니면 지문의 길이라든가 난이도 네.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유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능을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고 대신에 이제 지문이 좀 길어지죠. 네. 네, 지문이 길어지고 또 이제 난이도가 어쨌든 2학년 때보다는 네. 살짝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육모에 비해서는 산문은 좀 그래도 덜 어려운 편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길이와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2학년 때보다도 그 이제 지문의 소재 자체가 좀 더 전문성이 좀 심화가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네. 일단 그래도 11월 작년에 모의고사를 보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네, 네, 네. 학생들이 가장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죠. 이제 우리가 평소에 수업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3월 달에 고1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죠? 네. 첫 시험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힘들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2든 고3이든 사실 11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한동안 시험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실전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도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언어는 사실 감각이잖아요. 네, 감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전 감각을 좀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포커스를 두고 학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로 듣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듣기도 많이 안 하다 보면은 사실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듣기를 포함한 풀세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활용해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풀세트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연습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랬죠. 예, 근데 특히 이제 심화 대비를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들이 2학년에 비해서 더 체감 난이도가 높다는 걸 실감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문 자체 성격이 아무래도 학술문의 전문성이 좀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네. 학자분들이 글을 쓰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표현이 좀 어렵게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 3월 모의고사는 이제 바로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와서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할 시간은 크게는 없겠네요. 그죠? 네. 그 함쌤 수업 시간에 네. 요즘에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 다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런데 이제 성색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기출된 이제 모의고사 1, 2회 정도는 이제 뭐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고 감각을 좀 끌어올리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한테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거 외에는 이제 3월 모의고사는 대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100% 기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긴장되고 첫 시험이라서. 네. 그러니까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네. 너무 좀 집착하면 안 된다. 네. 이제 고3은 정말 그 제갈량이 돼야 됩니다. 이제 멘탈 깨지면 안 됩니다. 이제. 네. 제갈량이? 예.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남은 기간을 이제 작전을 잘 세워서 가야 되는데 무대뽀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갈량이 또 전략가니까요. 네. 제갈량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또 냉철하게 그 시험 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착오를 일으킨 거나 아니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 후기 이제 작성해서 또 전략을 세워서 또 4월 모의고사에도 또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 좀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뭐 이제 어떤 인강을 또 특히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다가 꼭 자기가 시험 어떻게 봤는지 뭐 어려웠다 잉잉거리고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자들 중에 혹시 그런 애들 있나요? 글쎄요, 저한테 그러는 아이들은 이제 좀 있는데 게시판까지 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꼭 그 게시판에다 시험 오기를 써요. 아니 본인 뭐 스터디 플래너라든가 본인 수첩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사실 후기를 쓰는 게 좋고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분석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요. 근데 게시판에다가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6월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무 이후에도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속 문제점 파악하고 멘탈을 붙들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또 준비를 또 할 텐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서 이제 6월 이제 모의고사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모의 수능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근데 다들 이제 육모 하는데 육모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그 이유는 육모 하시니까 자꾸 계모 같다 그러는데 계모처럼 그죠? 계모가 원래 좀 이렇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육모가 바로 아이들을 괴롭히죠. 근데 도대체 그 육모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송새께서 한번 육모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알려주시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의 수능이라고 이제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의 수능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평가원이 그러니까 다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들이고, 근데 이제 육모부터는 육모 구모, 뭐 수능 이런 부분들은 평가원이 주관을 해서 이제 시행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육모부터는 또 N수생들이 또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재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시험에서 이제 N수생까지 들어오는 수능과 약간 유사한 그런 표본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모의 수능은 일단 수험생의 학력 수준을 좀 평가를 하는 의도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이제 수능에 반영하려는 그런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수능 출제 방향 및 이제 등급 분포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실제 수능에서 어떤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수집 목적 이런 부분도 사실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더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험이죠. 역시 뭐 3모, 4모보다는 6모가 중요하겠네요. 계모 아니고요. 육모입니다, 육모. 보통 이제 1학기에는 이제 수시를 이제 위해서 내신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시 최저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에게도
뭐 특히 이제 육모를 철저하게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송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요한 육모 시험이 있는데 혹시 뭐 육모를 대비할 수 있는 뭐 어떤 꿀팁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함쌤께서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내신 대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꿀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고3에게는 사실 EBS 연계 교재가 뭐 1학기 시험 범위에 이제 그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만 또 EBS 연계 교재는 또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라서 결국 이제 그 내신 대비가 곧 수능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기말고사도 있으니까 일단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공부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모 또는 3호를 통해서 이제 아까 시험 후기도 좀 작성하면서 자신의 취약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의 공부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완을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계 교재만 파면 사실은 직접 연계일 때도 그 모든 지문이 다 연계돼서 출제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연계 교재 밖에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계 교재의 체감 연계율 이거는 현재 부족했어요. 직접 연계 당시에도요. 근데 뭐 당연히 간접 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접 연계라는 것은 이제 그 유사 소재가 이제 몇 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건데 사실 수능이나 6월 육모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육모 얘기하고 있으니까 육모의 그 직접 그러니까 간접 연계가 실질적으로 체감 연계율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연계율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그 취약 유형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모는 3, 4 모고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주관하는 기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수능의 어떤 난이도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어렵고 따라서 이제 그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3모나 3호에 비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난이도에 대한 또 적응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뭐 가장 뭐 우수한 영어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출 문제고요. 그래서 뭐 6월 모의 수능에 이제 비슷한 그런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건 결국은 육모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최소 3, 4개년 이상 정도의 그런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실전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난이도를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송생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어차피 6월 모의고사 대비는 바로 전에 있던 이제 중간고사가 또 있고 그 중간고사를 위해서 연계 교재를 꼼꼼히 공부했는데 중간고사는 곧 육모 대비다. 그러니까 공부를 연장해서 꼼꼼히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된 본인의 약점, 그 취약 유형을 좀 보완하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그 6월 모의고사 난이도에 대한 그 적응 훈련도 이제 전년도나 이제 전전년도 거를 이용해서 한번 적응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역시 정리의 대가죠. 정리의 달인. 그리고 또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또 바로 또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이제 1학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고교 학창 시절에 마지막 여름 방학과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이제 남아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름 방학 및 이제 2학기 9월 그리고 이제 수능 대비 학습법은 지금 이야기하면은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월 초쯤에 기말고사쯤 끝날 때 한번 토크를 나눠보는 게 좋겠네요. 그때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함쌤이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매년 요 시기 되면 참 고3 학생들에게는 결국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한데 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부터 해야겠네요. 네. 이제 244일 남았습니다. 아. 오늘 촬영 기준으로. 오늘 촬영 기준이요? 네, 244일이 어떤 학생에게는 참 짧은 기간일 것이고 네. 어떤 학생들에게는 참 긴 기간일 텐데 그래도 매일매일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네. 좋겠죠. 네.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저는 그냥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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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슬기로운 고3 생활과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1학기 내신 대비와 모의고사 학습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들더라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투센 토크 첫 번째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